예,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사건 사고 소식 강신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림동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려다가 못했던 그렇죠. 그 사건이 상당히 좀 큰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게 20대 여성 집에 들어갔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다행히도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CCTV 영상 분석해 봤더니만 40대 남성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좀 한번 짚어볼까요? 11일 새벽 1시 20분인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신림동에서 그 원룸을 창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을 목을 조르기도 하고 예. 하여튼 압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전을 보면 이 40대 남성이 그 신림동 그 주택가를 배회하고 예. 지나가는 여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여성이 지나가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창문을 통해서 한 원룸으로 침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경찰들이 이제 관악경찰서입니다. CCTV를 분석하고 동선을 이제 파악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틀 만에 13일이죠. 오후 4시에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를 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체포는 이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했는데 네. 일단은 주거 침입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상당히 이 목과 또 몸에 부상을 타박상을 입고 입었다면서요? 부상을 예, 입은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전에 용의자가 이제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글쎄요, 물색하는 네. 모습이 CCTV에 담겼잖아요. 이건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하려 했다. 이런 부분을 좀 경찰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어쨌든 누군가든 어쨌든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들어간 방법은 물론 이제 따라가는 방법은 아니고 예. 그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신림동에서 5월 달이었죠. 예. 그때는 따라가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렇죠.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왜 문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고 초인종도 누르고 벨도 누르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신림동에서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요새 계속해서 여성을 지켜본다든지 또 따라간다든지 하다가 성폭행 미수 또 주거 침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근에 왜 집에 침입해가지고 아이도 성폭행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네.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 도망갔다가 신고를 해서 그 아랫집 남성이 예, 신고를 광주에서요. 했죠. 그랬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미수라고는 하지만 그 집에 누군가가 타인이 들어오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럼요. 이렇게 여성이 몸에 부상까지 입고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큰 상처고 그 충격인데 이렇게 미수라든가 강간치상도 지금 적용할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으로 그 남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풀려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한 게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가 그런 말을 하는가 봐요. 주거 침입죄는 인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행죄는 인정을 하는데 예. 내가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강간을 위해서 폭행 협박을 시작했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강간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강간치상이 되면 강간죄하고 또 달라가지고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죄가 무겁기 때문에 다만 이 치상이라고 할 때 상처를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상처보다는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있어야만 보통 이제 강간치상으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밤에 주거에 침입을 해가지고 강간을 하든지 하여튼 폭행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피해자가 받는 심적 상처라든가 육체적 상처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거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간치상 같은 것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은 무겁습니다만은 이 처벌만 무겁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성들이 많이 산다든지 신림동 같은 지역 말입니다. 원룸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은 촘촘하게
순찰을 돌고 이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좀 치안을 보다 더 강화를 해야 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 좀 많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뉴스로 좀 보도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 제공을 한다고 해도 어떤 성관계를 한 경우에 좀 그동안은 처벌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아청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좀 중요한 건데요. 이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이 개정돼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13세 미만의 아동하고는 가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합니다. 네. 성행위를 하면 말이죠. 또 강제추행을 하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아청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19세 미만까지 이제 성보호를 위한 법인데요. 문제는 13세 이상부터 네. 그다음에 19세 미만까지는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말이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조건 만남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식을 제공하겠다. 용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가출 청소년을 깨워가지고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또 이 가출 청소년을 성관계를 맺게 이용을 한다든지 소위 네. 포주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해 왔단 말이죠. 네. 누가 말입니까? 어른들이.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16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예. 19세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성착취는 중학생 정도 나이를 상대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7세, 18세 되면 그래도 자기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문제는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설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즉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내지는 또 용돈을 준다든지 뭐를 이용해서 이 청소년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 궁박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구겠습니까? 가출 청소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깨어가지고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추행을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강간으로 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그리고 강제추행이면 10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했을 때 처벌을 하느냐? 그것은 어른들이 19세 이상의 어른이 했을 때 그런 성인들이? 겁니다. 성인들이. 그러니까 가해자도 16세고 피해자도 16세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경우 예. 이렇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그거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꿔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그렇지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그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13세 미만은 아까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에 걸려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그것도 예. 몇 년 전에 됐죠. 이렇게 이제 그 13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아동애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따졌었어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이렇게 공소시효를 따지도록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앤 겁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따질 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말이죠.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법을 바꿨었다. 성폭법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앴다. 뭐처럼 네. 살인죄처럼. 이것이 이번 그 개정법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제 아동을 갖다가 성 착취하는 경우 저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신고 네. 포상금을 100만 원씩 주도록 이것도 포상금이 이제 생겼군요. 이것도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트가 이 채팅 어플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조건 만남을 갖다가 이제 제한하고 또 그런 게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예. 그래서 채팅 앱이라든지
내지는 이 어떤 조건 만남 같은 걸 유인하는 그런 어떤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건전한 목적의 예, 어플들. 불건전한 예. 목적. 어떤 청소년의 성을 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애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고 신고를 받겠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조건 만남 등에 대해서 청소년 어떤 성교육 네.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것들을 또 이제 경찰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8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특히 이번 법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도 했습니다. 네, 이런 법은 뭐 아무리 앞으로 더 강해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예. 벌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이 아청법의 개정은요 커다란 의미를 갖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 그랬었죠. 그리고 예.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작은 돈으로 또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어른들이 그렇게 청소년을 성을 착취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청소년들이 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까지는 예를 들어서 숙식을 제공했다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성매매 처벌법에 걸려가지고 그랬군요. 이게 마치 성매매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대가를 받는 예, 그럼 게 너도 된 처벌받는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의 어떤 범법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법으로서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법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참 심심찮게 올라오는 주제 중 하나죠. 어린이집 학대 신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많이 봐주는 그런 곳이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한 살 배기 아이가 이게 참 이렇게 잡기도 글쎄 굉장히 말입니다. 네. 그 어릴 나이일 텐데 팔이 골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청주 민간 어린이집인데요. 11일 날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제 이 어린아이를 두 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옆에 있는 매트로 이렇게 옮겼대요. 근데 뭐 어린아이를 이렇게 오히려 안아야죠. 이 조심 팔을 좀 잡아다녀가지고 피해야죠. 조심을 네.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걸 숨긴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집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살이니까 의견 표현도 잘 못하는데 이 팔을 가리키면서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병원에 가봤죠. 병원에 가봤더니 소견서가 골절이다. 네. 이런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학부모가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CCTV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를 하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동 학대가 이제 생겼고 그래서 아동 전문 보호기관하고 경찰이 이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CCTV를 학부모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또 화면이죠. 예, 저 화면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저 때 저렇게 한 그 보육교사가 행동을 할 때 다른 세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프다는 신용을 합니다. 저렇게. 예. 근데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신경 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있죠. 쓰고 아프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방치했다는 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렇게 아동을 학대하면요 신체적, 정신적, 뭐 성적, 방치 이런 거 다 학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굉장히 이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말에 따르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그럽니다. 네. 11월부터 그런 정황이 많았는데 뭐 입술이 터져서 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눈이 찢어져서 온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가서 항의를 했더니 눈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학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서는 그냥 숨기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정황이 확실하게 잡힌 것인데요. 어쨌든 여러 번에 걸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지금 아까 뭐 그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지금 아주 어린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처벌도 하고 또 방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이번 사건 전에 평소에도 아이의 몸에 멍이 있더라든지 그렇죠. 상처를 보고 학부모가 CCTV를 보고 싶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 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제 의심스러우면 가가지고 CCTV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CCTV가 고장났다. 예. 내지는 그때는 CCTV를 켜놓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범행을 감추려고 저렇게 CCTV를 없앴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죄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까 그 학대하는 정황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만약에 CCTV를 감추고 또 안 보여주고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면 그 증거 인멸죄로의 의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 아이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죠. 생각하는 소명 의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